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25번째 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금 농땡이를 제가 부렸죠. 사실 최근 이사를 해서 이제는 진짜 혼자 살게 되었거든요. 좋은 것은 팟캐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제공할 테니 오셔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혜인의 팟캐스트는 여러 가지 글로벌 자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자막을 켜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이혼을 할까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결혼이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어느 국가든 뭐 어렵게 결혼을 해서 쉽게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한국인들은 최근에 이혼을 많이 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팟캐스트 고정해주세요. 세계 이혼율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을까요? 1위는 몰디브입니다. 인구 1000명당 5.5건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러시아 쪽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서 흥미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이혼율이 적은 국가는 어딜까요? 스리랑카, 베트남, 가테말라 같은 국가에서는 이혼율이 1000명당 0.1에서 0.2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의외로 순위가 놀라웠던 것은 스리랑카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가장 적은 나라로 1위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제도 문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겠고요.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지키는 의무가 아무래도 다른 국가보다 남다르겠죠. 그럼 저희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통계청에 따른 2023년,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1.8건이라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저는 이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결혼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유튜브나 주변의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을 한 고통이 산모의 고통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결혼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내가 원했던 삶에서 전혀 반대되는 원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느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저처럼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이혼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1위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 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늘 버릇처럼 듣기도 했어요. 이것은 근데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돈이 없이 결혼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뭐 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결혼을 어떻게 해서든 하면 됩니다.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결혼식을 조촐하게라도 해서 결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은 가정의 유지인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가 더욱 불안정하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해고도 잘 안 하는 그 호텔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다가는 그냥 월급쟁이로 남겠다. 이렇게 계속 야근을 계속 하다가 몸만 상하고 나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해서 직장을 때려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 그때 결혼을 한 상태고 자식이 있었다면 과연 그 일을 쉽게 간둘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꾸렸을 때 오는 책임감과 경제적 이유가 결혼했을 때는 남녀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돈이 많이 들겠고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정말 더 돈이 많이 들겠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 사기꾼들에게도 사기를 당하게 돼서 전 재산을 날리는 분들도 많고요. 가장으로서 또한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이혼을 당하게 되는 아픔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사업에서 망했다든지 주식이 망했다든지 한다면 빚은 늘어나겠고 경제적인 신뢰가 가정에서 무너진다면 이것 또한 이혼으로 쉽게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남자로서 억울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만약 결혼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잘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야. 잘 다니는 직장에서 순식간에 백수가 된 거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고 한국의 취업률은 또한 상당히 낮습니다. 20, 30대 청년들도 현재 취업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대 중반, 40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바로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내분들은 내 남편이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물론 기다려주겠죠. 다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그러나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다면 가감히 이혼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주 예전에는 그래도 나의 남편이니까 내가 일을 해서라도 남편에게 도움을 줘야지.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감히 이혼을 해버리거나 냉정하게 돌아서는 여자들도 많다는 거죠. 사실상 가장인 남자가 힘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요즘에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제가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자분들이 너무 억울하겠죠. 그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바람, 외도라든지 아내 몰래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남편이 모든 돈을 날렸다든지 실제로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아내라고 해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 모든 문제를 한 단어로 함축시킨다면 돈이라는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콘텐츠 제목이 이혼이라는 것이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돈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이혼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는 성격 차이인데요. 돈 문제와 더불어 가장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성격 차이, 서로 의견 차이들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정말 사소한 문제로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남편인 저는 약간 말을 돌려서 하는 스타일인데 내 아내는 직설적인 사람인 거죠. 뭐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편인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인 저는 자꾸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니까 여기서 서로 의견 차이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청결 문제라든지 남편은 정말 잘 치우고 물건을 그 자리에 쓰거나 하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아내는 쓰던 물건을 잘 치우지 않거나 제자리에 잘 갖다 놓지 않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인 거죠.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갈등, 대처 방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만의 이혼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앞서도 말했듯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남성에게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적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여자를 위해서 책임져야지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한국에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남자의 능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이유를 붙여 이혼을 부추기는 여성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남녀 불문 서로 싸움을 할 때 한국인들이 욕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싸움을 서로 부부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움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싸움의 문제가 아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따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있던 정도 떨어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고 심지어 심할 때는 뉴스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자가 맞았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유 불문 절대 사람을 때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아랍권 국가에서는 남성이라는 존재는 하늘 같은 존재라서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든지 때려도 아무런 제지를 못하는 여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랍의 남성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남성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 느낌이 강하기도 합니다. 말이 조금 산으로 갔는데 어찌됐든 서로 좋은 말이 오가질 않고 이 한국어 자체가
표현력이 엄청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진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어로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국인 싸움이라는 키워드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동방예의지국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싸움을 하게 되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혼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미리 이혼을 방지하는 테스트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커플은 왠지 결혼을 하면 위험할 것이다. 경고 이런 식으로. 이 커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가 있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누가 한국어 듣기 교육 컨텐츠로 이혼이라는 주제를 선택할까요? 혹시나 듣기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컨텐츠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1시간 동안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컨텐츠도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누구는 10분이 좋겠어요? 20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제 채널에 오래 머물러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추후에 1시간 팟캐스트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이혼을 할까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흥미로우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팟캐스트도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